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홍준표의 조언.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안 의원 측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의 조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안 의원이 정권 재창출 언급한 데 대해서 당장은 현 정부 안정이 먼저고 그게 성공해야 2년 뒤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정치 경력 26년에서 나오는 여유인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해본 경험치인 걸까요? 지켜보시죠.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신당역 망언 서울시 의원 결국.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시의회는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돌아온 홍보타임 강지영의 시그널.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 메시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참여도 필요하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썰전 토크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이제 썰전 토크 끝나고 바로 강정의 시그널. 오늘 정말 아주 눈에 확 띄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잘은 모르는데 남아서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 얘기를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 멀어졌다고 주장하신 김문식 교수님부터 예. 들어볼까요? 지금 계속 대구 경북 쪽에 이렇게 가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역시 당권 도전을 위한 예. 뭐 움직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갈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대선 때 합당을 했고 합당하면서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당에 뿌리 내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나 세력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TK라는 상징성과 홍준표 전 대표라는 상징성을 아마 두루두루 감안해서 만난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이 두 분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이 당내 상황에 대한 평가와 예. 해법이. 그러니까 이준석도 문제인데 당도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둘이 교환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지난 가처분 인용된 다음에 또 비비대에 갔을 때 쓴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도 당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김근식 생각이 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네, 요즘에 좀 가까워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송파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 이해관계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가까워지고 싶다. 아니 가까워지자는 생각이 비슷해지고 생각이 있다는 비슷해지고 거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철수 대표 진짜 당내 기반 없으니까 결국 TK에서 가장 먼저 그 기반을 마련해야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국민의당 같이 그 활동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국민의당 자체가 호남에 이제 주력했던 당이지만은 그 동진 정책 예. 계속 TK에 가서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는 중도적인 진영에서 좀 더 세력을 넓히려면 결국은 뭐 영호남 모두 다 그 기반을 가져야 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뭐 그런 상황에서 진짜 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대권까지 바라본다고 했을 때 계속 TK에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TK라고 그럼 봅니다. 뭐 홍준표 시장의 조언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정권 재창출입니까? 뭐
이렇게 또 조언을 얘기했다고 당장 이게 급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게 뭐 다른 어떤 명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첫 단추가 성상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겠다. 내가 뭐 이거를 해소하고 돌아오겠다.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서로 법적 다툼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홍준표 시장 말대로 이제 와가지고 그럼 과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유일한 퇴로가 이제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고 법적인 다툼에서 어느 정도 뭐 본인이 승리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정치적인 어떤 공간이 나오게 되면 되는 거지.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답이 없어요. 저 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홍준표 시장이 그 이야기했는데 둘이 이제 윤핵관과 이준석 전 그렇죠. 대표죠. 네. 그 2018년 제가 아까 말씀한 노원병에서 가서 제가 좀 그때 사이에 안 좋았을 때 결국 제가 죽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쪽이 죽어 나오고 포기하고 아 그러면 공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핵관 싸움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 정확한 저는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천하람 변호사 말한 것처럼 성상납 문제가 무혐의로 깔끔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승리했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지난 주호영 비대위 때 인용이 됐을 때 제가 그때도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이쯤에서 정치적 법적 승리를 했으니 표표히 당을 위해서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건드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하고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가 잘못한 것을 입증해서 감방에 보는 것 외에 중간 지점은 전 없다라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 입장에서 뭐 홍준표 시장님은 뭐 검사 그만두지 오래돼서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죽어야 되는 그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충돌은 그냥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직을 가벼이 여기기가 어려운 게 본인을 뽑아준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는 이준석 대표 만약에 돌아와서 임기 한 5개월 남는다 치면요. 그 기간 동안 사실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막판 한 2달 정도는 사실 전당대회 준비하는 국면일 거고 실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거는 한 3달 정도일 건데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 말대로 그냥 이준석 대표를 내버려 뒀으면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임기 끝나고 끝났을 텐데 왜 그런 옵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 사실은 망언이죠. 예. 받아줬으면 좋았을. 결국은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뭐 짧게 한마디. 이게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시정 질의에 나왔다는 얘기는 원고를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 인식의 한심함에 정말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정치권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 한 사람의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조심하고 머리를 바짝 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가해자를 이해해 주려는 인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이런 사고가 나면은 피해자의 중심에서 항상 사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어떤 의식 속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옛날 느낌으로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느낌이잖아요. 상대방 싫다 그래도 뭐 계속 구애하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뭔가 진정한 사랑의 징표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 예. 10번 찍으면 나무가 상한다. 예. 그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